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유정선님, 동호유님, 김원호님, K님, 묵직한 일티님, 홍원정님, 쿠시켄요코님, 스노우핑크님, 김재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박정희 기념관에 다녀왔어요. 저의 힐링 공간입니다. 상암동 한복판에 있어서 종종 들리기 좋죠. 하필이면 MBC와 JTBC 근처에 있어서 아마 박정희 기념관마저 없었으면 저 상암동 평생 안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받는 나름의 위안이 있죠. 일단 도착하면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그리고 집무실에 대통령님이 너무 리얼해요. 안 가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십시오. 다녀온 김에 간단한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대통령 박정희는 제가 살면서 지인들과 가장 토론을 많이 한 주제예요. 그때마다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비판할지언정 모욕하면 안 되는 인물이 있어요. 반성할지언정 부정하면 안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 기준들이 바로 역사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관이라는 건 모든 시대를 바라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합리적으로 보이죠. 지금 기준의 잣대를 60, 70년대에 들이대면 다 나쁘죠. 지금 국민 눈높이에 안 맞겠죠. 지금 기준의 잣대로 인권, 노동권, 표현의 자유 이런 걸 논하면 국민 눈높이에 안 맞겠죠. 그런데 저는 그 시대를 평가를 하려면 지금 기준으로도 바라보지만 그 시절 국제 기준으로 비슷한 경제 수준의 개발도상국과 비교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관점 아닙니까? 리더를 평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기준으로 60, 70년대에 미개함이랍시고 실컷 조롱하고 나면 그 잣대로 조선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조선은 지금 기준으로 봐도 전근대적이고 당시 국제 기준으로 봐도 선진적이지는 못했죠. 그래도 우리는 조선의 역사를 배우고 기립니다. 그 시절이 남긴 유산을 기리죠. 저도 굳이 조선을 혐오하지는 않아요. 국제 기준으로 근대적인 사회였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 역사로 인정하고 그 흔적들로부터 배울 건 배우죠. 역사는 계속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주춧돌 하나하나, 징검다리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물론 늘 완전하진 않죠. 역사는 계속 성장하니까. 지금도 완전하지 않고 10년 전을 바라보면 더 완전하지 않고 20년 전, 30년 전은 더 완전하지 않겠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부들부들 분노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역사를 바라보면 애잔합니다. 역사는 참 슬프고 아파요. 그런데 참 감사합니다. 역사를 계속 들여다보면 시대의 한계도 느껴지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던 영웅의 고독함도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경제도 민주주의도 완전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반정부 활동, 반독재 활동, 야당 활동, 용공 활동, 간첩 활동 이 모든 것들이 혼재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절의 이념전쟁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바라보면 세련되지 못한 강력한 통제로 체제를 지켜야만 했던 반내전에 가까운 시절이 있죠. 이게 사실인데 어떻게 부정합니까? 물론 부정하는 분들도 있죠. 이 나라에서는 그동안 북한 기준의 정서로 논평하는 좌파 논객들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정서를 역전시켜 왔거든요. 이 예를 들자면 유시민이라는 분은 한 시절 전국 대학을 돌면서 강당에 사람들을 가득 채워놓고 여전히 간첩이 득실거리는 사회에서 시대착오적인 반공 프레임이라는 프레임을 주입시켰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간첩이 득실거리는 시기에 종북 세력의 기득권이 가장 탄탄하게 자리 잡던 시기에 시대가 어느 때인데 쯧쯧쯧 시대착오적인 반공 프레임 이런 프레임을 주입했고 실제로 많이 먹혔어요. 그리고 수많은 영화들은 그 시절의 대공수사가 독재를 위해 다 생사람 잡는 것처럼 묘사했죠. 저 같은 사람만이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로 외칠 뿐이었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반공이 지독했어요? 용공도 지독했어요. 용공보다 반공이 조금 더 지독해서 너도 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대체 어느 나라 역사관으로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죠. 역사의 기본적인 인과관계를 알면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알면 역사의 기로에 어떤 선택지들이 있었는지를 알면 역사에 함부로 침을 뱉을 수가 없어요. 역사에 침을 뱉는 것도 나중에 침을 뱉으라고 결단한 누군가가 있기에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죠. 아쉬움에 대한 비판, 시대적 한계에 대한 반성,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논의 이런 건 얼마든지 환영인데요. 주입된 혐오, 분노 이런 것들로 부들부들하면서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줄 발췌된 역사, 편향적인 미디어가 만드는 프레임 몇 개에 와 나쁘다! 이러면서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에 감사한다는 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근원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죠. 침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에 감사하는 것처럼 한글을 창제한 위인에 대해 감사하는 것처럼 역사에 감사한다는 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근원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의 근원을 찾다 보면 너무 감사할 게 많은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사이사이 이야기 풀어가보죠. 빨리 100만 유튜브 만들어주십시오. 다큐도 만들고 단편 영화도 만들고 다 합시다. 오늘 좀 녹초가 된 상태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진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마음 편안해지는 음악 듣고 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밤 되십시오.